무더운 날씨에 음, 다들 휴가철이라 놀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 제가 오늘 시간 못 들어오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오늘 한 시간을 잘 보내볼까 합니다. 음,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속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사장님들께 불안을 더 드리기보다는 안심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배워서 남 주는 시간, 그리고 배워서 돈 되는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제품은 이제 칼슘이에요. 다들 드셔보셨나요? 너무 맛있죠? 그래서 오늘 신제품 출시된 지는 좀 됐지만 아직 공부를 다들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리뉴 점프 하이 칼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제가 주제는 요거예요. 의사들도 말해주지 않는 칼슘 이야기. 너무 재밌겠죠? 칼슘이 뭐 뼈, 치아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칼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뼈, 치아, 뭐 아니면 골다공증 그런 종류일 텐데 처음부터 좀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멎는다는 거예요. 무섭나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근데 이 칼슘이 없으면 우리 심장이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 칼슘은 심장의 이런 펌핑 작용, 즉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 펌핑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 수축하는데 칼슘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수축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이렇게 온몸으로 짜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피 속에 영양분도 있고 그리고 산소도 있는데 그것들이 세포로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죽어요. 심장이 이렇게 스톱하는 거죠. 뛰다가 이렇게 스톱하는 거. 그걸 심장마비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오늘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이렇게 뼈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는 약 5리터 가까이의 이제 혈액이 들어 있어요, 피가. 혈액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소나 영양분, 호르몬 이런 것들을 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평균 1초에 한 번, 하루에 10만 번, 그리고 1년이면 3,500만 번, 죽기까지 평생 동안 20억 번에서 30억 번은 뛰게 된다고 해요. 너무나 고생이 많은 장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마운 장기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마음을 좀 써주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단 이렇게 심장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단백질 강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근육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장의 근육은 심근이라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뼈 근육, 그리고 내장에 있는 평활근을 유형 근육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뼈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축할 때 필요한 게 칼슘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내장기관들, 내장 근육도 칼슘이 없으면 수축을 하질 않아요. 우리 몸에서는 뭐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칼슘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심장 근육은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은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마음대로 못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명을 다 하고 죽어라. 그래서 심장을 사람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고 칼슘이라는 게 있어서 칼슘 펌프가 움직이면서 칼슘이 있는 한은 잘 작동을 해서 피를 잘 공급해서 살아가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칼슘은 신경 전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뇌에서 생각이란 걸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뇌에서 말을 해. 근데 이 말을 해. 그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입술이 열리고 혀가 움직이고 이렇게 손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육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뇌에서 시키는 걸 전달해서 하는 거예요. 신경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칼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칼슘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일단 심장이 멎으니까 죽어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워킹을 하지 않으면 뇌가 말하는 걸 우리 몸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칼슘이라는 건 우리 몸에도 뼈에도 중요하고 치아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생명 유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서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칼슘이 없으면 근육의 수축 활동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칼슘이 없으면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또 숨 쉬는 것도 먹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이야,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오늘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 분들께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죠. 그냥 뼈 건강, 골다공증 이런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공부를 하셔서 실생활에 반영을 하시면 정말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칼슘이 우리 몸에 얼마나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칼슘이 우리 몸의 99%는 경조직인 뼈와 치아에 들어있고요. 1%가 연조직인 혈액과 장기, 체액 이런 곳에도 조금 들어있어요. 이 칼슘이 혈액 속에 없다면 심장을 비롯한 모든 근육이 이렇게 즉시 쓸 수가 없어요. 혈액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아까 이동시키는 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이 1%의 칼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겨우 1%가 혈액 속에 있지만 그 1%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 여러분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뼈하고 치아는 칼슘의 저장소예요. 금고. 칼슘이 없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질 좋은 칼슘을 아주 어렸을 때 소화기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내 금고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뼈가 있는 거고 그 속에 칼슘을 비롯한 이제 여러 미네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에는 반드시 9mg per 데시리터의 칼슘이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칼슘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단순히 칼슘 얘기뿐만 아니라 제조 관점에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칼슘은 그냥 칼슘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먹는지를 몰라요. 뭘 먹는지 관심도 없고 그게 뭘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관심을 이상한 데 가져요. 그거 천연 칼슘이에요. 뭐 이런 거. 뭐 어디서 추출해요. 뭐 이런 거. 그죠? 소비자들 만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작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본인이 무슨 칼슘을 먹는지도 모르고 레이블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항의도 못하죠. 그리고 뭐 항의한다고 누가 받아나 주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를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칼슘은 종류가 참 많아요. 뭐 홈쇼핑 틀어도 막 쏟아지죠. 해조칼슘이다, 뭐 어골칼슘이다, 뭐 산호칼슘이다. 그건 그냥 뭐 갖고 만들었어? 이거예요. 그럼 어골은 뭐 생선 뼈를 갈아서 만들었겠네요. 그죠? 산호는 산호를 갈아서 만든 거고, 해조는 바다 풀이고, 근데 그 산호가 100% 탄산칼슘인가요? 100%? 아니에요. 거기는 뭐 이끼도 붙어 있고 다른 영양소도 붙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다른 걸 다 제거한 후에 탄산칼슘만 남기는 거예요. 칼슘제를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일단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재료가 다 분리를 해서 그것만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칼슘도 천연의 재료죠. 근데 그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올 때는 인간의 능력을 빌린 거예요. 기계의 힘을 빌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료 측면에서 보면 천연 아닌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네랄은 칼슘은 칼슘 혼자서 절대로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탄산칼슘이야, 구연산칼슘이야, 뭐 앞에 이런 게 뭐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매일 보고 말하면서도 내가 먹고 있는 게 그냥 칼슘만 먹는 줄 아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칼슘 1000mg을 섭취를 하려면 탄산칼슘을 섭취했을 때는 2500mg의 탄산칼슘을 섭취를 해야 1000mg의 엘레멘탈 칼슘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블에 그냥 1000ml, 칼슘 1000ml 했다고 이게 탄산칼슘이 1000ml가 1000ml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탄산칼슘은 1g에 4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mg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연산칼슘은 1000mg을 섭취하려면 4761mg을 먹어야 돼요. 구연산칼슘은 1g에 21%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10m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슘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5g을 먹여가지고 1000mg을 섭취하게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4.7g을 먹여가지고 1000mg을 섭취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함량이 높은 탈산칼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원재료 값도 저렴하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탄산칼슘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데 그럼 많이 들어있다는 게 안 좋다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신 거예요. 칼슘을 1000mg을 먹느냐 그게 중요하냐고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또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아니 칼슘을 많이 먹으면 석회화증 걸릴까 봐 걱정이라면서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에는 단지 1%의 칼슘만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쓰죠. 근데 그 칼슘이 나올 때 1이 나오지 않아요.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을 쓰고 나머지 9는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혈액을 따라 떠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막히거나 석회화가 생기거나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양은 딱 350mg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분들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일반식을 통해서 200mg의 칼슘은 섭취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충제로 섭취를 해줘야 될 칼슘의 양은 150mg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150mg에서 많게는 250mg 사이. 근데 왜 1000mg을 먹냐는 거죠. 1000mg 이상을 먹이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왜 1000mg짜리를 먹는데도 몇 년을 먹는데도 안 좋아지냐는 거예요. 리뉴메디 오피셜에 들어가서 칼슘 우리 리피디가 해놓으신 거 들으셨나요? 칼슘이 부족하다고 하죠. 단백질도 부족하다고 하죠. 근데 고기도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죠. 칼슘도 고함량 칼슘들 정말 많이 섭취를 해요. 근데 그렇게 몇 년간을 섭취를 하는데도 왜 좋아지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연구를 해야죠. 환자도 소비자도 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왜 많은 양의 칼슘이 위험한지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칼슘을 우리는 잘 골라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는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멸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세포들이 각각 다 죽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눈썹은 눈썹대로, 속눈썹은 속눈썹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각각 다 수명이 달라요. 이게 만약에 다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썹과 속눈썹과 머리카락이.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칼슘이 우리 몸 전체에 많은 모든 세포에 다 들어있잖아요. 에이팝토시스가 어떤 세포가 죽어야 할 때 죽게 만드는 세포라고 했죠. 근데 그 죽게 만드는 시그널링을 누가 하냐면 칼슘이 해요. 칼슘이 야, 저 세포 죽여 하면 세포가 죽어요. 실제로 세포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켜가지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거기에 칼슘 용액을 부으면 세포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서 칼슘을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칼슘을 준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심장 동영상 보셨죠? 수축할 때 필요한 게 칼슘이고 이완할 때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맥 되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커플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따지면 기랑제라고 해요.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에요. 칼슘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적당한 비율로 같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섞여 있을 때만 안전하게 섭취가 되고 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는 그냥 칼슘에 비타민 D만 딱 넣어서 줘요. 그러면 칼슘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많이 줬을지 모르지만 칼슘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란 보호장치를 꼭 해줘야 돼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고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좋은 마그네슘이 잘 밸런싱 된 것. 그게 이제 좋은 칼슘을 선택하는 하나의 또 다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혈압이나 변비 심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칼슘이 부족하면 수축 이완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움직이질 않겠죠.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좋은 마그네슘과 밸런싱된 칼슘을 드시면 혈압은 오히려 좋아지고 부정맥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만드는 제조회사나 제약회사 좀 더 양심적으로 환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만들었는 거는 사 먹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지만 눈속임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점점 사라지지 않나. 나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들게 경제활동에서 번 돈으로 이제 저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칼슘을 이렇게 잘 골라 먹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그네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을 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고요. 보통 산화마그네슘을 많이들 씁니다. 근데 리뉴메디 칼슘에는 소화기관에서 잘 흡수하는 글루코산 성분의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글루콘산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정말 착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랬죠. 표기를 그렇게 얼렁뚱땅 해놓은 칼슘들이 정말 많아요. 리뉴메디는 이게 정확하게 210mg이라고 이렇게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구연산 칼슘은 제가 1g에 21% 함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비타민 D도 이렇게 1일 권장 섭취량 100%가 함유되어 있고요. 뭐 아연은 다들 잘 아시겠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하고 면역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기농 채소 혼합 분말이 12가지가 들어가 있고 또 있어요. 메디프 바이오만의 기술력 MF401 이런 유효한 성분들이 잘 흡수되도록 메디프 바이오만의 기술력으로 요런 밑에 한속담 뿌리나 가시오가피, 건강은 생강을 건강이라고 해요. 인삼, 복령. 여기에 이제 근골격계와 혈관에 관한 모든 좋은 제품들을 메디프 바이오만의 기술력으로 잘 혼합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뼈와 혈관으로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칼슘을. 좋은 걸 잘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칼슘 얘기를 뭐 한 번 들으셨다고 머리에 다 들어오시긴 않겠지만 심장이 뛰는데 칼슘이 관여한다라는 거는 머리에 쏙 들어가셨을 거라고 네, 믿고 두 번째 프리미엄 앰플 바이탈 워터 네. 우리 피부 겉에 위치하고 있는 표피, 피부 먼저 공부를 할게요. 표피에서 가장 겉에 우리가 보는 것이 각질층이에요. 근데 얘는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피부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밖에 있는 온갖 저런 균들이 다 아무런 방어 없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대부분이 이렇게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뭐 피부 가장 겉에 있는 표피도 물을 좋아한다면 안에 있는 수분도 밖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가 마음대로 된다면 그게 정말로 쉬워지면 결국은 바깥과 우리 몸의 안이 서로 경계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제대로 구성된다는 게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겉에 있는 표피 그 얇은 층의 가장 위에 있는 각질층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와 내부를 명확히 구별해주는 장벽을 이렇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장벽을 구성하는 층에서는 수분을 싫어하는 구조예요. 아주 단단한 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을 피부에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피부에 수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겉에 있는 층은 수분을 좋아하는 층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각질층을 한번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아래는 수분을 매우 좋아하는 구조로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각질층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콜지에 결국은 이 막이 벽돌과 시멘스처럼 이렇게 우리 피부 전체를 쫙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마치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 피부의 장벽의 층 그리고 세포와 세포 그 사이를 통해서 막 삐집고 들어와서 힘들게 들어와서 물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안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게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이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지만 표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수분 자체를 공급받고 유지받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진피는 혈관도 많고 수분량도 많기 때문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는 퍼져나가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분을 위에서 그리고 화장품에 이제 저희가 수분을 공급하는 원리는 수분을 위에서 아래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MTS나 이런 것들 구멍을 내서 이제 위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피부 표면에 있는 장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위에서 아래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 있는 피부 표면에 있는 가장 겉에 있는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단순히 우리가 뭐 수분을 공급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 최근에는 이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쿠아 포린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쿠아라고 하면은 물이죠. 그리고 포어는 구멍이에요. 통로. 그리고 프로틴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세 글자를 따서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물의 통로가 되는 단백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분이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 안에서 수분이 빠르게 전파가 되는 게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정도 속도면 한 1, 2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5, 6 이상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처음 발견된 게 아쿠아포린이에요. 그리고 이 아쿠아포린으로 2003년 노벨 화학상을 피터 아그레가 받으셨죠. 그래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아쿠아포린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화장품들에서 이름 자체가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화장품들이 백화점에 출시가 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아쿠아포린은 이제 피부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의 가장 아래쪽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위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한번 힘들지만 들어오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쉽게 통과되어서 쫙 전체를 넣어줄 수 있는 통로의 개념인 거예요. 길이가 한 2나노미터 혹은 한 0.3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단백질 구멍이고요. 아주 작은 분자만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구멍이라고 해서 뭐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통해서만 들어가는 성분들이 통과하게 돼요. 아쿠아포린은 총 13개의 종류가 있고요. 피부 표면에는 아쿠아포린 3가 가장 많은데 이제 그 3가 수분과 글리세롤 그리고 우레아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죠. 제가 늘 보습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분을 피부 안으로 끌어당겨 주는 것. 그리고 끌어당긴 수분, 기존에 있던 수분이 피부 밖으로 절대로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 이 두 가지 요인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아쿠아포린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아쿠아포린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저희 거기 이렇게 레이블을 보면 나와 있어요. 부활초의 성분이에요. 근데 이 부활초는 보통 식물들이 수분이 없으면 죽죠. 근데 이 부활초는 자기 몸의 95%의 수분이 빠져나가도 살아요. 그래서 이름도 부활초죠. 뭐 되게 신성한 이런 뭐 이렇게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큰 행사 때도 이 부활초를 많이 이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가 이제 같이 함유된 제품에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훨씬 더 아쿠아포린 채널이 활성화된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이렇게 아쿠아포린이 상당히 나온다는 논문도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쿠아포린이 단지 우리가 수분의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뭐 수분의 통로가 된다. 이 개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도 지금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자외선 노출이 많아서 산화 반응이 심해지면 이렇게 아쿠아포린 채널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아쿠아포린 채널을 잘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리뉴메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아쿠아포린 채널을 망가지지 않게끔 유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아쿠아포린 채널이 이제 줄어들고, 그 중에 아쿠아포린 채널이 줄고 수분 채널도 줄고, 그리고 수분이 많이 유지가 되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도 많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습의 원리 두 가지, 수분을 당겨주는 것과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습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쿠아포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쿠아포린이라고 이제 하면,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아, 이거는 수분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고, 상당히 수분을 잘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머릿속에 딱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아쿠아포린, 그리고 지금 수분을 끌어당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위치아젤, 편백, 어성초, 이거 뭐예요? 다 진정작용이에요. 여드름, 아토피에 탁월한 성분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가 저희가 너무 많이 기다렸죠. 아쿠아밤이 단종되고 나서. 하지만 아쿠아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피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바이탈 워터는 오히려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 질환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바이탈 워터만 발라도 아쿠아포린 채널이 활성화돼서 수분이 뭐 하이패스급으로 흡수가 되지만 우리에겐 MTS도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 각질층을 그런 디바이스와 저희가 갖고 있는 완벽한 그런 앰플과 화장품들, 그리고 세포간 지질에 있는 세라마이드, 저희 세리움 라인에 세라마이드 들어있죠. 네, 마이크로바이옴 세라마이드까지 함유된 완벽한 화장품 제품군이 그냥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피부를 만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이탈 워터, 다른 성분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오늘 딱 집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제품이 라이스 50 딥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제품이에요. 저 진짜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제가 여드름 피부였다는 거는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전처럼 여드름이 많이 나진 않지만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좀 잠을 못 자거나 하면 뾰루지가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그 지금 여름이고 또 수분보다는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이 클렌징 오일로 얼굴을 롤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오일이 피부의 메이크업과 피지 및 노폐물을 이렇게 속까지 들어가서 감싸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지가 쏙 하고 빠져요. 그 잔디씨 같은 그런 피지 다들 한 번씩은 짜보셨지 않나요? 여드름이 아니지만 그게 강제로 짜거나 뭐 이렇게 압출을 하지 않아도 이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한 30초에서 40초를 롤링을 하면 싹 녹아서 그게 모공 속에서 싹 빠지더라니까요. 블랙헤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나서 헹궈내면 기존에 제가 이런 클렌징 오일 제품들을 백화점에서도 예전에 리뉴메디 하기 전에 많이 사서 썼어요. 한 병에 뭐 거의 10만 원짜리 뭐 슈에땡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산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강추해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렌딩 된 오일들이 있죠. 쌀겨, 보리지, 살구씨. 쌀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미백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쌀뜨물로 우리 세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예, 소실적에. 그리고 보리지 오일은 이제 습진,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 재생과 보습에 탁월하고요. 살구씨도 뭐 예전에 참기름 짜는 곳에서 살구씨도 막 짜서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소주병에 이게 짜가지고 얼굴 관리한다고 이제 많이들 쓰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건 이제 정제되지 않은 거고 이렇게 독소는 다 빼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제된 살구씨 오일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기미 주근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제가 라이스 50 딥 클렌징 오일을 쓰고 나서 피부과에 가서 토닝을 한 것처럼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기미가 옅어지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가 항상 피부에는 뭘 넣어주는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넣어주기 전에 비워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클렌징이죠. 깨끗하게 비워주고, 깨끗하게 비워준 상태에서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는 게 완벽한 우리가 피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전국에 곡물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성초, 녹차, 병풀, 티트리 이런 것들도 다 여드름, 아토피, 항균, 항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뭐 건성인 분들은 보습에도 탁월하고요.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뭐 아무리 제가 입으로 얘기해도 본인이 한번 체험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피지가 쏙 빠진다니까요. 정말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기가 없게 또 이렇게 눌러서 수건에 닦으시고 건조된 손에 2번이나 3번을 짜세요. 그래서 요렇게 한 30초에서 40분간 40초간 구석구석 요렇게 코, 볼, 잔등, 턱 이렇게 롤링을 하시면 이제 이게 오일이기 때문에 조금 압력이 들어가면 내 피부 속에 어디에 피지가 뭐가 박혀 있는지 다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속속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곳을 계속 문지르다 보면 피지가 쏙 하고 빠져나오는 신기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에 약간의 물을 묻혀가지고 하면 이게 라이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윳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우윳빛으로 변한 상태에서도 계속 롤링을 해주시다가 이제 씻어내시면 되고요.
뭐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될 분들, 화장을 짙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세리움 젤 클렌저 호두 껍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에도 최고죠. 이제 그거를 사용하시던 아니면 이제 브래시 폼 클렌저로 2차 세안, 버블 클렌저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너무 좋습니다. 칼슘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리뉴메디 제품 쓰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덥고 피지가 많은 계절에 다른 제품보다 이런 딥 클렌징 오일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케어로 넘어갈게요. 뭐 마스크죠. 이제 저희는 마스크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네, 지갑이 없어서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갔다가 마스크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다시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의 필수품이 된 이 마스크, 리뉴메디 마스크, 뭐 다들 써보셨을 거라 제가 믿고 설명을 드릴게요. 안에 보시면, 마스크 안에 보시면 햇살망 필터라고 이제 하얀색의 필터가 있어요. 되게 숨쉬기가 편해요. 그리고 겉에 이제 구조는 이제 UV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균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되게 쾌적하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권해드리니까. 그리고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요. 일반 마스크 다들 써보셨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사업 설명을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마스크 안으로 땀이 이렇게 진짜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막 뾰루지도 생기고 하는데 리뉴메디 마스크 뭐 절대로 리뉴메디 듀얼 프로텍트 마스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폼 클렌징이나 바디 클렌저로 세척을 해요. 살살살 문질러서 이제 빨아요. 그리고 짜지 않고 수건에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탁 걸어 놓으면 금방 마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글씨가 작은데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분진 포집 효율이 94.2%예요. 분진 포집 효율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서 사용하는 거 있죠? KF94, KF80, 네, 그 숫자예요. 그래서 KF94 정도의 네, 방진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UV 원단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완벽하게 이제 차단이 되죠. 뭐 이렇게 쓰고 다니면 예쁘기도 하지만 피부에도 굉장히 많은 보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리가 조절을 하는 게 있어서 얼굴이 조금 이제 크신 분들이나 저처럼 여기가 이제 좀 작으신 분들도 조절이 되게 편리하게 이제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나오죠. 15번을 손세탁을 해도 99.9%가 포도상 구균이 감소를 했다. 이제는 모든 게 세균전이에요.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회용으로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이렇게 세척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권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한 50번 정도는 잘 쓰시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재벌이시니까 뭐 50번까지는 안 쓰시는 걸로 제가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세척하는 방법하고 이제 여기 마스크에 있는 기능들 오늘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은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냥 일회용 쓰지 말고 이렇게 좋은 원단으로 피부에도 좋고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이렇게 분진 포집 효율이 94.2%인 이뉴메디 듀얼 프로텍트 마스크가 있다고 한번 다 전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약 칫솔은 매일 쓰죠. 3번 이상 쓰죠. 제가 지난번에 그린 프로폴리스 강의를 할 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폴리스는 첫 번째 효과가 염증이에요.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뉴메디에 이제 멀티케어 치약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프로폴리스는 뭐 입 안에 세균들 그리고 유해산소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군대에서 치약으로 청소하는 거 아시죠? 수전이며 바닥이며 타일까지. 그거 왜 그러겠어요? 세제 성분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빡빡 잘 닦이는 거예요. 근데 리뉴메디 치약에는 이런 거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품이 덜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소비자들이 쓰셨던 세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에 적응이 돼서 닦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개운하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되셔서 그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세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거품도 많이 나지 않고 그게 몸에 이런 치아에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경피도 지난번에 고혜정 사장님도 강의를 하셨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잇몸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칫솔질만 가르쳐 주지 치약을 절대 광고하지 않아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절대로 치약을 뭐 이것 써라 저것 써라 말씀하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와서 양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잘 닦으시되 최소한 물로 10번 이상 헹구세요. 그게 세제 성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이런 리뉴메디 치약을 주변에 많이 광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Q&A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다 나와 있죠. 거품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 색소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정력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개운함이 덜한 거는 이제 그런 화학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케어 칫솔이에요. 저희 칫솔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셨나요? 살짝 틀어져 있죠. 그게 이제 정말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칫솔질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목이나 어깨가 덜 필요하도록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틀어져 있어서 잡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스타퍼라는 것까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량이 아니라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 항균제도 첨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칫솔 모가 굉장히 넓어요. 누가 낙서를 하셨네요. 칫솔모가 굉장히 넓어서 이제 어금니나 이런 거를 닦기에 굉장히 편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게 칫솔 나오지 않았을 때도 제가 이런 모양의 칫솔을 늘 사서 썼었는데 리뉴메디 칫솔처럼 부드럽지 않았어요. 되게 이렇게 잇몸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도 되게 넓고 이중 미세모예요. 그리고 항균모 여기 152도의 핸들의 휨, 네, 요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도 위아래 속 이런 걸 다 닦으실 수 있고 제가 뭐 잠깐 팁을 드리자면 혀를 닦으실 때 그냥 치약으로만 닦으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헹굴 때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계세요. 뱉지 마시고 그리고 칫솔을 물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넣으세요. 밀어 넣어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혓바닥을 한번 닦아보세요. 그리고 뱉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 혓바닥을 봐보세요. 굉장히 혀가 분홍빛의 핑크 혀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꿀팁이고요. 요렇게 핸들의 특징까지도 밀리미터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칫솔 하나 치약 하나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내 몸에 이익이 되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지울 수가 없나요? 누가 낙서를 해 놓으셔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바디워시예요. 바디워시. 여기 바디워시의 성분 제가 여기 옆에 써놨죠.
천연의 원료로 다 거품이 나는 거예요. 리뉴메디 바디워시는. 이게 소보트도 거품이 나는 천연의 허브고요. 소베리도 천연의 계면활성제예요. 저는 그래서 옷도 가끔씩 바디 크렌저로 이제 빨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제가 없기 때문에, 천연의 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연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바디 크렌저로 가끔씩 이제 제가 세탁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링가 시드 오일은 피부에 주름이나 이런 거 반점, 그리고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푸릇 연꽃수는 피부 톤이 되게 칙칙하신 분들이 정화가 돼요. 그리고 되게 이제 피부가 과민하신 분들도, 여드름이 많거나 아니면은 아토피이신 분들도 이거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디 스크럽.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이 로즈잎 오일이라고 이제 바이오 액티브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걸 이제 바이오 액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활하게 돼야만 저희가 살이 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우나나 이런 데 보시면 소금방에 가서 뭐 어르신들이 막 배나 이런 데 이렇게 발라서 마사지 하시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체 비만이나 복부 비만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럽을 이제 복부나 이제 허벅지나 이렇게 이런 밑에 셀룰라이트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티리로사이드 성분이 지방 연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클렌저로 일단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한 뒤에, 그리고 이제 스크럽으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독소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주 소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정제 소금이고요. 울산에 있어요. 공장이 한 40년 정도 역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천연의 성분들, 그리고 여드름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여드름, 피부 습진, 그리고 해바라기씨 오일은 신생아의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태지 성분과 비슷한 자연 추출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보습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크림. 여기 바디크림에는 이제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성분, 그리고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도 진정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몸에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도 많죠. 가슴드름, 등드름 이런 것들, 이게 목 뒤나 그런 분들이 바디크림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될까 봐 잘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리뉴메디 바디크림을 적극 추천해 드리세요. 여기 보시면 삼색 제비꽃, 이거 펜지꽃이에요. 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펜지꽃의 효능이,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화농성 질환에 정말 효과가 탁월하고요. 특히, 뭐, 머리, 여기 목 뒤나 등, 이런 피지선에, 특히 갑자기 생기는 이런 화농성 이런 거에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잘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핸드팩, 풋팩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손등에도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제는 뭐예요?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 그리고 얼굴은 뭐 땡기고 뭐 넣고 붙이고 가능해요. 하지만 목과 손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손등에도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돈, 그리고 위험한 혈관을 통과하는 그런 필러 대신에 요런 가볍게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핸드팩, 풋팩. 여기 보면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는 계속 통기가 되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3중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핸드팩의 성분, 풋팩의 성분. 풋팩은 제가
티트리 오일 있잖아요. 저희 뭐 에센셜 오일. 그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발에 딱 버선처럼 신고 자면 발이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덥죠? 여름에 자느라 발도 덥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조물조물해서 한번 그러면 무좀균, 세균, 습진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심장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하실만 하셨나요? 네, 지금 여기 핸드팩, 푸팩이 지금 한 세트에 한 세트를 더 주죠. 이게 오토십으로 저희가 사면 어떻게 되나요? 198,000원에 덤으로 198,000원이 더 오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사장님 수고 많았어요. 종료하겠습니다.